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헐리우드 작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주요 제작사들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가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상을 맺었습니다. 까마리오 아울렛 구찌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명의 용의자들은 CCTV 케이블을 절단한 뒤 물건을 훔쳐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행인을 대상으로 한 노상강도 사건이 잇따라 신고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소매치기와 같은 길거리 강도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 상승세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1.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8.8센트 기록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오는 10월 7일 마당몰에서는 한글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붓글씨, 한글 쓰기, 난타 공연도 이어집니다. 내년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길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 캠페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해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파소에는 하루 2,000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내년 대선에 쟁점이 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연방의회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은 됐지만 미국 민들의 물가 고통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은 경기와 고물가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대표로선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분기점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사령탑을 선출합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만이 출사표를 던져서 누가 되든 친명 지도부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 가운데 당내에서는 개파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시즌 5호 골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LA 차저스가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28대 24로 승리하면서 개막 후 2연패 뒤 첫 승을 이뤘습니다. LA 램스는 오늘 먼데이 나잇 풋볼로 신시내티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낮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가솔린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가솔린 가격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주춤했는데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상한 바 있었죠. 예,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1.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6달러 8.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유가 상승, 공급 불안과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 가능성 등이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에 따른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 우려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작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거의 5개월 만에 주요 제작자들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11,500여 명 작가 노동자를 회원으로 둔 미국 작가조합 WGA가 어제 사용자 단체인 영화 TV 제작자 연합과의 협상에서 파업 종료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WGA 협상단은 작가들의 이익과 보호 조치를 담은 이례적인 합의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같은 메이저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제작협회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짤막한 공동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번 합의안은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의 최종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헐리우드의 작가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 작가에 대한 보수 문제와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한 제작사들의 대본 작업 가능성과 작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1988년 작가 노동자 파업 이후 가장 오래 전개된 이번 파업으로 인해 헐리우드에서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작업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멕시코, 조지아, 뉴욕주 등 영화 산업 전반을 가진 주들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최소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가 노조가 파업을 이번에 끝낸다 하더라도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인 SAG도 파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헐리우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연방의회 내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는 오는 30일 끝납니다. 내년 회계연도는 다음 달 1일 0시 시작인데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수백만 명 연방 공무원과 군인 등의 급여 지급이 중단돼 휴직 상태가 되고 행정이 차질을 빚게 되는 이른바 셧다운입니다. 하원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나선 게 주된 이유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다음 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If you pass the Republicans' continuing resolution that just simply funds the government 30 days so you can finish passing all the appropriation bills.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Funding the government is one of those basic responsibilities of Congress. And it's time for the Republicans to start doing the job America elected them to do.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소비 하락,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It ends up disrupting lots of supply chains and lots of services that people and businesses rely on them to keep other parts of the economy running.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34일간의 셧다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은 됐지만 미국민들의 물가 고통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지난 20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뜨거운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 덕분에 가계가 전반적으로 건재한데도 소비자들은 경기와 고물가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 중위 가구가 2년 전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매달 734달러가 더 든다는 이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8월 에너지 비용이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했고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폭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냉각된 인플레이션 지표를 성과의 신호로 보는 정책 결정자들과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미 국민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은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식 등 필수품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서류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와 소비자들의 일상적 경험상 불일치는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유권자들이 물가 상승과 정부 대처에 불만을 품으면서 임기 초에 최고치를 찍었던 57%에서 42%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CNN 방송은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비상도 걸린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직접 피켓을 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정책 핵심이 중산층을 늘리는 거라고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that auto workers help create America's middle class. They deserve a contract that sustains them in the middle clas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노조 파업 원인이 무리한 전기차 육성 정책 때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때렸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미국이 쇠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 will stop the disaster known as Bidenomics, which means inflation, taxation, submission, and failure. That's what it means. 최근까지 1~2%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던 두 사람 지지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가 52, 바이든이 42로 트럼프가 10%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 비해 바이든은 2%포인트 내려가고 트럼프는 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정 지지율도 37%에 그쳤습니다. 탄탄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고 소득과 물가 정책에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성향 응답자 62%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 54%가 지지하는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은 다른 여론조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와 이상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5월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 중남미로부터의 불법 이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해외 주둔 병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서 내년도 선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입니다. 거대한 장벽으로 나뉜 두 나라. 공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이민자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장벽을 넘기 위해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우선 강을 건넌 뒤 철조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법 이민은 지난 5월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이 폐기된 뒤 크게 늘었습니다. 6월엔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난달엔 18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텍사스 이글 패스에는 하루 9천여 명이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이민을 막기 위해 장벽까지 설치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 수천 명을 불러들여 국경 차단에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Upon my inauguration, I will immediately terminate every open borders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e'll get it back. 올해 난민 신청자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을 바라보는 미국인 인식이 크게 갈리고 있어서 내년 대선에서 이민 문제는 또다시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남가주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흐리지만 낮에는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난주보다 높아집니다. 월요일은 오늘 이 시각 현재 안개와 구름으로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아서 한낮 야외 활동에도 무리 없는 쾌적한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화요일인 내일부터 조금씩 높아져서 한동안 밑돌던 예년 기온을 잠시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향해 갈수록 차츰 기온이 떨어져 주말경에는 또 한 차례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아서 서늘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56도, 해안 지역은 70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가을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7도, 낮 최고 기온은 70도에 머물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이 떼강도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길가를 걷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노상강도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최근 한인타운 인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소매치기, 그리고 길거리 강도 등인데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특히 과거 노상강도 피해자들은 대개 야간에 홀로 길을 걷다가 범죄 피해를 당한 반면 최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상강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노상강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길을 걸을 때 휴대폰을 보지 말고 주변을 살필 것, 되도록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걸을 것,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개인 재산 절도 피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7.9% 감소한 것 같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무려 12.2%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카말리오 아울렛 굿즈 매장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저녁 7시 40분쯤 아울렛 굿즈 매장에 6명의 용의자들이 침입해서 보안 케이블을 절단한 뒤 물품을 강탈해 도주한 것입니다. 이들은 10개 이상의 핸드백과 지갑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고 용의 차량은 101 프리웨이로 향하는 벤츄라 블루버드 동쪽 방면으로 향한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셰리프 당국은 그 어떤 정보라도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가 자녀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을 인정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주 행정부가 규범적인 용어로 지시하려고 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매일 7, 8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고 있고 과다 복용 사망의 절반은 펜타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LA 카운티 내 18세에서 45세의 사고 사망 원인 1위도 역시 펜타닐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은 LA 지역에서도 약물 과다 복용 사망 급증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바바라 페레어 카운티 보건국장은 펜타닐은 현재 사고 사망 원인 1위이자 LA 카운티 청소년 과다 복용 사망 원인의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현재 거리에서 사들이는 약물 10개 중 6개가 불법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불법 알약이나 가루에는 펜타닐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공항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주차가 심각할 정도로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요. 누구를 배웅 갈 때 잠시 LAX에 주차해놓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주차장까지 캐리어 끌고 가서 차에다 싣고 그러고 오고 그러잖아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전 예약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LAX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LAX 주요 터미널은 주차 대란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이후 이용객들이 늘어난 데다가 주차 예약제까지 실시되면서 이를 모르고 공항 찾았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한인들 크게 늘고 있습니다.
LAX는 공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외곽 주차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외곽 주차장도 대부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 가시는 분들 혹은 이런 것 익숙지 않으신 어르신 운전자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가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와 협상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험사들이 가주의 산불 피해 지역 주택 보험 커버리지를 꺼리면서 홈오너들의 주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자 가주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해 보험사들과 협상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가주보험 커미셔너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가주보험사들은 산불 화재 지역에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불, 홍수 등의 자연재난들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주의 경우 기존 보험료 책정에는 해당 주택의 과거 산불 피해만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난들도 보험료 책정의 고려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는 2024년 말에 발효될 예정으로 이미 대형 보험회사들 스테이트팜과 USAA 그리고 올스테이트 측은 각각 토탈 프리미엄 가격을 28.1%, 30.6% 그리고 39.6% 인상을 보험국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협상안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원하는 만큼 보험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보험사 측은 가주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택보험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가주 내 산불 피해 지역에서 각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 중 85%에 해당되는 주택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전국에서 보험을 제공하는 스테이트팜의 경우 가주 주택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1%에 달하는데 이 경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18%의 보험 가입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메이저 보험사들이 다시 가주 주택 보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인보험업계 측은 현재의 가주 상황에는 보험료 인상이 허용된다 해도 산불 위험 지역에 주택 가입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윌셔 제이박 보험회사의 제이박 대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엘리미네이션, 보험을 안 들어주는 지역의 그 보통 파이프라인은 9번이에요, 9번 라인.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보험회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오는 10월 7일 토요일 LA 한인타운 마당몰에서 한글 체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인과 타인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붓글씨로 한글 쓰기, 난타 공연 등으로 한국 문화 우수성 알리기 이런 거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는지 정윤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주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한국말에 대한 타인종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오는 10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LA 한인타운 유가와 웨스턴의 마당몰 코티야드에서 한글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어진흥재단과 LA 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붓글씨로 한글을 직접 써보고 난타 공연도 열립니다. 모니카 류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차세대 그리고 비혈통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진흥하고 한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붓글씨로 한글을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를 직접 가리켜서 해보게 하고 난타라는 게 한국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그 난타 팀이 유희자 고전무용 원장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 9명이 와서 난타 퍼포먼스를 한 후에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그 자리에서 레슨을 몇 분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끔. 최근 K-팝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타인종의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이날 타운 한복판에서 열리는 한글 체험 행사에도 한인은 물론이고 타인종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분들과 자녀분들의 친구 또는 타인종 사위나 며느리를 맞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SAT2 시험 폐지로 SAT2 한국어가 없어지면서 AP 한국어 과목 개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폴리테크하이 등 두 군데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된 데 이어 곧 또 다른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글을 AP 코리안이 되도록 하려면 정규 학교 적어도 한 500여 개의 학교에서 한국어 클래스가 가르쳐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200여 학교 전국적으로 있고 캘리포니아만 볼 때도 그 80여 개의 학교,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그 통계이긴 한데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최근 개설된 한국어반의 수강생 대다수가 비혈통 학생들로 구성됐을 만큼 미주 사회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한국어반 개설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미국 이곳 LA에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 즉 ESG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만 씨는 오는 28일 LA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에서 열리는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LA 지역에서 연 1,000그루의 가로수를 심고 유지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수만 씨는 현지 한인 비영리단체인 KYCC와 함께 직접 가로수를 심게 됩니다. 이수만 씨는 특히 분기별로 모인 기금에 동일한 금액을 자신이 기부하는 매칭 펀드 형식으로 총 1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고 최대 5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이수만 씨는 올해 보유하던 SM 주식 대부분을 하이브에 매각한 뒤에 개인 회사 블루밍 그레이스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밍 그레이스는 문화를 매개로 한 ESG 사업을 비롯해서 SM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강조한 문화기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LA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그리고 시의원, LA 총경사관 관계장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노션은 미국 시장에 선보인 제네시스 신규 캠페인 럭스 인 더 디테일스가 현지 유력 광고 큐레이션 플랫폼 애드포럼이 선정한 이달의 베스트 광고 자동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드포럼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매달 최고 광고를 선정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 광고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이노션 미국 법인이 총괄 기획 제작을 맡은 이번 캠페인은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이의 독보적인 디자인을 소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는데 상을 받은 것입니다. CJ 제일제당 임원들이 보스턴을 방문해서 바이오 산업 분야의 미래 신성장 동력과 글로벌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보스턴은 글로벌 제약, 또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대인 MIT와 하버드까지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CJ 제일제당 경영진은 보스턴에서 MIT 교수를 비롯해 이 대학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하버드 캠퍼스에서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CJ 바이오 탤런트 커넥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흑인 고등학교에서 따은 머리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 몬트벨뷰에 있는 바버스 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흑인 학생 데릴 조지가 지난달 학교 당국으로부터 2주 정학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머리를 따서 느릿뜨리는 룩스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이 머리가 눈썹과 귓볼을 덮어서 교육부가 정한 남학생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게 정학 이유입니다. 룩스 스타일은 머리카락이 곱슬한 흑인들이 즐겨하는 평범한 헤어스타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정학 처분까지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라고 조지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몸 길이 4m가 넘는 악어가 사람의 시신 일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관계당국에 의해서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플로리다주 라르고시 한 운하에서 문제 악어가 포착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운하에 악어가 떠 있었는데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의 몸통으로 보였다면서 이에 휴대폰으로 모습을 촬영해 신고했다고 말했고 이에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관리위원회가 출동해 악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악어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안락사 처리했다고 밝혔고 악어가 물고 있던 시신은 41세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여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악어가 또 어떻게 이 시신을 물게 됐는지 자세한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핫도그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뭐 한때 핫도그 한인분들 많이 사서 드셨었죠. 줄도 엄청 났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많이 안 드시는데 요새는 타인종 고객들이 엄청나게 늘은 상태입니다. 이 서부 동부에서만 시작됐던 핫도그가 지금 중부, 남부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 한류 인기 속에서 미국에서 지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곳곳 도시의 언론 매체에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한국식 핫도그 가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백인과 히스패닉 등 고객층도 다양합니다. Fresh and sweet. That's why we came in looking forward to it, right? Yeah, and they come out like really hot and everything about it is really great.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코리안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미국 콘덕이랑 다르냐고 물어보는 것도 많고요. 근데 저희가 설명하는 게 뭐 저희는 코리안 스타일 스트리트 푸드라고 하고요. 이처럼 미국에선 최근 한국식 핫도그 인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이끈 한류 열풍이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에도 이어진 겁니다. 이런 인기에는 특히 각종 SNS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좋아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한국식 핫도그 먹기 챌린지가 SNS를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관심이 급증한 겁니다. We always see the Korean corn dogs all over TikTok, and it's like really popular. Yeah. So we really wanted to try it. 뉴욕과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줄줄이 들어서고 유명 패스트푸드 가게 메뉴판에는 한국식 핫도그를 뜻하는 콘도그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K-팝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핫도그인 콘도그 열풍이 대도시를 넘어 미국 중서부와 남부까지 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핫도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식 냉동 김밥도 역시 SNS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날개 돋친 듯 팔려 재료가 금세 바닥나다 보니 김밥을 사러 매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할 정도. It's due back first week of October. It's too popular. Oh yeah. Yep. 한국식 간식에서 빠질 수 없는 호떡도 인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주말마다 먹거리 장터가 열리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단연 호떡. 판매 부수는 늘 인파로 북적이고 호떡은 하루 300개까지 팔립니다. 하루에 한 300개 정도 팔리고요. 인기는 처음엔 별로 없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인기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잡지에도 나오고요. Love it. So we've been coming here every week since like March and stopping by to get some. Yeah, no, they're delicious. 주요 대도시들은 물론 미주리와 아칸소, 캔자스주 등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K 간식 열풍. 비빔밥과 불고기 등이 위주였던 한식 인기가 다양한 길거리 간식으로 영역을 넓혀 미국 곳곳으로 번지며 K푸드 영향력을 한층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안 게임이 되긴 했어도 이 미국에서는 크게 관심이 사실 없잖아요. 예, 저마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만 일단 축구 대표팀이 예선에서 아무튼 뭐 이렇게 편안하게 16강에 올랐어요. 그 지긋지긋한 경우에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축구 얘기하면은 유진성 앵커 그저고 경우에서 많이 따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월드컵 얘기고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그 좋은 성적을 펼쳤어요. 그래서 3경기에서 무려 16골을 집어넣었대요. 이게 뭐 이게
야구시야 그런 건지 뭐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6강에 여유 있게 올라서 일단 키르기스탄하고 F조 2위죠. 사실 그 북한이 F조에 속해서 만약에 북한이 2위가 되면은 한국이 이제 북한하고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되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경기가 남아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북한 경기전은 피하게 됐고 여유 있게 16강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겨야 8강에 오르는데 8강에 만약에 오르면은 어느 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그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시안 게임 한국은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한국은 일단 16강을 여유 있게 올랐다. 아시안 게임은 시기에서 올림픽은 아니고 아시아인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안 게임 그러면 현재 지금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지금 목표가 3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달이 한국 10개, 금메달 10개 해서 전부 합쳐서 33개 메달을 따놨네요. 이게 2위에 올라 있다는 이런 소식이에요. 네. 네, 뭐 아시안 게임 관심이 없다라고 해도 저희가 또 축구, 야구 이런 구기 종목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축구나 야구는 또 인기 종목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이제 비인지 종목, 인기가 아니고 비인기가 아니고 비인지 종목에 럭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럭비는 일단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오늘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스날 원정에서 이게 이제 북런던 더비라고 해서 굉장히 그 양팀 응원단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경기거든요. 2대2로 이제 비겼는데 손흥민이 2골을 집어넣는데 사실 골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아스날 원정 가서 응원단들과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곧 전쟁 날 것 같아요. 두 팀이요. 이건 뭐 완전히 서로 그 손가락 인사는 뭐 기본이고 아주 굉장한 그런 신경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한 골 넣으면 한 골 넣고 한 골 넣으면 한 골 넣고 해갖고 2대2로 일단 무승부로 돌아왔는데요. 손흥민이 리그 5번째 골을 기록을 했고 70분 정도 뛰고선 빼더라고요. 뭐 아마도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나이라든가 아니면 컨디션을 계산한 그런 결과였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손흥민 선수 득점포 계속 이번 시즌에 잘 가동될 수 있을지 기대가 좀 됩니다. 주장이 되고 나니까요. 그 플레이가 이제 자기 자신의 팀 경기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를 바라봐야 되니까 오히려 골 넣는 확률이 조금 줄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경기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소라미컵이 있었는데 이 소라미컵 네. 유럽이 우승을 했는데 약간 점수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두 팀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4대 14 동점을 이뤘어요. 그래서 동점을 이뤘으면 우리 죄송합니다. 골프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라인컵은 라이더컵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동점이 될 경우에는 지난 대회 우승이 챔피언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팀이 지난 2021년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19년, 21년, 23년까지 3연패, 3번의 우승을 했다. 그래서 역대 전적은 아직까지 8승 1패로 따라붙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대회가 이제 한국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 역시 골프 팬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선수가 한 2-3명 기억이 미국 때 무슨 뭐 타국 선수, 그러니까 외국 선수 전체 한국 선수가 최소한 반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관심받게 대회였지만은 솔라인컵은 14대 14 동점이지만 지난 대회가 우승한 유럽이기 때문에 우승팀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PGA는 라이더컵이 이번 주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게 돼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 정리로 마무리 좀 해볼까요? 그렇죠. 샌디에고 김하성이 어제 세인트루 카이너스전에서요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출전해요. 이거 보니까요 2번 그러니까 2루수, 3루수, 유격수 도대체 어디가 그의 포지션인지 모를 정도로 멀티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경기에서 5타수 2안타 2타점의 맹활약을 보이면서 팀이 12대 2의 대승을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 지금까지 전적을 보니까 146경기 출장에서 2할 6분 6기, 그다음 136개 안타, 홈런 17개, 도루 36개 등을 올리면서요.
샌디에고 팬들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게요, 이기든 경기든 지든 경기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특히 주루 플레이에서요. 그의 존재가 샌디에고 팬들한테 얼마나 열광을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나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현진이 금요일날 탐파베이 원정에서 4이닝 50점 패전 투수가 되었는데 자책점은 3.31. 근데 이제 어저께 토론토는 탐파베이를 9대5로 누르면서 와일드카드 경쟁 팀들은 공교롭게 휴스턴과 시애틀이 주말 3연전을 모두 패했어요. 그래서 토론토는요, 와일드카드 레이스 2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6경기에 남은 그런 시즌 종료까지 3위 안에만 들면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토는 양키스와 탐파베이 3연전에서 6번을 남겨있는데, 토론토의 그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소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Quid pro quo allegedly. We think that Senator Menendez may be getting close to being done here. Let's listen in for a second. Promesa y mi obligación al pueblo. Volveré a Washington esta semana para hacer exactamente eso. Thank you very much. 방금 들으신 게 메넨데스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네, 뭐 지지도 받고 환호도 받고 박수도 받고 있는 중이죠. 메넨데스 의원이 검찰에 기소가 됐어요. 메넨데스 의원은 지역구인 뉴저지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는데 오늘 아침 방금 기자회견을 통해 싸우겠다 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앤디킴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에 출마하겠다라고 지난 주말 선언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인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을 상대로 당내 예비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메넨데스 의원은 뉴저지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앤디킴 의원은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연방 상원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구에서 1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 흙과 자갈을 담은 미국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캡슐이 7년 만에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 캡슐에 담긴 물질은 지구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속에 보이는 작은 하얀 점은 1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캡슐입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미국 유타주 사막의 목표 지점에 안착합니다. 생중계로 상황을 지켜본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원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And we're bringing the samples home. 2016년 9월 나사 우주센터에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에 실려 발사된 지 7년 만에 귀환입니다. 이 캡슐에는 지구에서 1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 궤도를 도는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흙과 자갈 250g이 담겨 있습니다. 소행성에서 확보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이 포함된 이 샘플을 분석하면 베누와 같이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이 지구 생명 출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We'll be looking for organics, amino acids,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s well as evidence that there was hydration in the past on Bennu's surface, because all of these things are the sort of materials that were delivered to Earth that helped life flourish here. 지구를 떠났던 탐사선은 2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 베누 상공에 도착했고 폭 500m의 소행성을 2년 넘게 돌며 탐사했습니다. 2020년 베누에 내려 흙과 자갈을 채취한 뒤 이듬해 5월 지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존슨 우주센터로 샘플을 보내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캡슐을 지구로 보낸 탐사선은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우주 비행을 이어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마존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 경쟁사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초기 투자금 12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하고 향후 일정 조건에 따라 최대 4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엔트로픽 지분을 소수 보유하게 되며 정확한 지분율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인공지능 세상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